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그를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1월 하면 시작이란 단어와 함께 희망이란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네. 무속적인 면에서는 좀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위축되는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그게 좀 뭔가 날씨 탓 아닐까요? 추우니까 뭔가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위축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추워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깃털을 붙이고 나왔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게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아 까마귀. 유산소. 네, 아무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조금 움츠러드는 걸로 치지만 이제 신을 모시는 무속인 분들께서는 우리보다는 좀 받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일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1월, 저희들하고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요. 무속인들이 느끼는 진짜 1월의 느낌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뭐 이런 무거운 어떤 감이도 느껴지고 또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을 떨쳐내기도 해야 되고 네. 또 일운의 흐름을 안정도 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기업을 불러일으키는 준비 과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월이 되면 산천으로 기도를 많이 가야 되는 단련되는 어떤 그런 준비하는 어떤 달이다. 무속인들은 1월 달이 제일로 심한 두통과 또 바늘로 몸이 찌르듯이 통증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제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또한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랬든 저랬든 집집마다 이제 또 애군 액사를 막아주려면 그만큼 준비 과정이 있다고 봐요. 1월 달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복을 주는 의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애군 액사를 이렇게 쳐내는 굿이라든지 네. 행수마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 있는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서 너무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온몸이 막 부스러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강도가 우리와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높은 게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신강 선생님은 평상복 입고 그냥 다니시면 그냥 뭐 공무원 아니면 네네. 뭐 그냥 유치원 선생님? 맞습니다. 저 유치원 선생님. 아 그래요? 깜짝이야! 눈을 맞춰! 눈을 맞춰! 야! 지금 이분이 진짜 괜히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혹시 자리를 두 분이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느껴졌어요? 그게 뭐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 오 진짜. 와 소름이야.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지 마요. 너무 놀라운데. 알고 오신 거 아니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춘 거지. 저 보여요? 뭐 있어요? 안 보여! 야, 괴담노트 너무 잘 된 징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만신전의 기록들이 또 상자 안에 꽁꽁 봉인되어 있는데 이제 슬슬 열어볼 시간이 됐는데 혹시 다 내용 아세요? 뭘 느껴 어떻게? 알아보세요. 자, 최재희 아나운서. 네.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하늘소리 선생님이십니다. 하늘소리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원혼이 보낸 빛빛 증거. 하늘소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봉인된 이야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될 뻔했던 끔찍한 괴담입니다. 살인자의 완벽했던 계획은 죽은 원혼이 내민
간절했던 증거 앞에서 끝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말하는데요. 이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수야. 형, 저는 지인의 친동생인 명수 씨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직업은 형사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명수 씨를 보는데 명수 씨에게서 갑자기 발찌가 뚜렷하게 보였고 저는 불길한 느낌의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찌 2개가 보여요. 발찌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발찌요? 명수 씨의 직업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수 씨는 사실 며칠째 젊은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아, 밤마다. 이때마다 이 여자는 계속 발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2개네. 다음 날 명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였고 신당에서 만나게 됐었죠. 발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꿈에 여자가 나타나는데 자꾸 제게 발찌를 보여줘요.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써주시겠어요? 상담지에 쓴 글을 보니 명수 씨가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요. 발찌에 대해선 알아보셨나요? 사실은 정말로 발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명 발찌가 없었는데요. 야, 남자 발목에 발찌가. 평범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한 명의 시신이 있을 거예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보세요. 샅샅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내용이 더 있어. 이후 명수 씨는 교통사고 현장을 다시 수색했고 정말로 그 근처에서 여자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인 명수 씨는 다시금 저를 찾아왔고 저는 이번에도 보이는 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인 것 같은데요. 네? 고의로요? 명수 씨는 이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하려다 다시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교통사고 뒤에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억울하게 죽게 된 이 두 남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사촌 남동생에게 결혼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이들 사이엔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앙금이 생긴 사촌 남동생이 CCTV가 없는 곳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끔찍한 짓을 저질러 이들을 죽인 것이었죠. 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자는 사건 현장 근처 은밀한 곳에다 사촌 누나인 젊은 여자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누나와 결혼할 남자의 시신도 유기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시신을 미처 유기하지 못한 채 달아났다고 합니다.
힌트가 되었던 의문의 발찌는 허무하게 죽게 된 젊은 여자의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남동생은 이들의 시신을 유기하던 중에 걸리적거리는 발찌를 떼내어 던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게 된 사촌 남동생이 벌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죄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 괴담은 평범한 발찌에 얽힌 어느 젊은 원혼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어서까지 증거를 좀 남기려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이번 에피소드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 발찌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딸과 사위한테 선물했던 커플 팔찌였습니다. 사실은 발찌가 아니라 팔찌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발목에 채워지게 된 건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딸은 생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팔찌를 절대 빼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팔찌가 어떻게 하다가 그게 발에 채워져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조금 울먹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치실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다들 무서워하셨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안치실에 저 발찌를 그대로 채워두고 안치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얘기 듣고는 굉장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원원이 이렇게 사건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발목에 채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보니까 그 한일소리 선생님께서는 점사 보는 방식이 약간 좀 특이하신 것 같았어요. 그 글씨에서 뭐가 어떻게 보이는지 맞죠? 또 어디까지 보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상담자들이 이렇게 글씨를 쓰면 글씨 위로 상담자가 궁금해하고 제게 또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 내용이 문장 안에 단어나 스토리 이런 것들이 화경으로 뜨기도 하고 그것들이 영화 문장으로 같다. 뜨기도 하고 그림으로 뜨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종사자들의 일들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연이나 그리고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럼 혹시 이제 뭐 반성문 같은 거 보면 이 친구가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성이 없이 그냥 반성문 썼는지도 보입니다. 굉장히 그런 비슷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느껴지고 보여요? 화경. 그럼요. 신기하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학습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오신 그래요? 분이 있었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번 사건 외에도 뭔가 글씨를 보고 좀 다른 사건을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신가요? 조금 조심스러웠던 사건이 조금 있다면 여긴 좀 밝힐 수가 없는 조금 사건이긴 하지만 좀 약간 좀 얘기를 좀 하자면 50대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둘이는 굉장히 절친이었어요. 둘이는 되게 절친이었는데 그 절친끼리 또 너무 절친하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죽게 되는 그런 사안이 생겼어요. 살인 사건인가요? 네. 실종? 네. 그런데 그거를 실종에 가깝게 묻어가는. 그러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데 자기 부모님 무덤에다가 같이 묻고 묻었어.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 인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몰아간 그런데 그 사건은 어떻게 찾았냐면 그 죽은
친구의 일기장을 보고 찾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아, 일장을 보고. 네. 와, 그 글씨를 보고. 네. 점사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네. 악필도 다 해독이 가능하신가요? 글씨체로 보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써도 또는 도형을 써도 또는 이렇게 써도 글씨의 기운을 보고 기운을 예, 모든 보고. 거에 다 기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운을 보고 올려오는 위로 올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고 아니,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상민 씨도 아까 선생님 전직을 맞춘 것도 아까 기운을 보고 맞추신 거예요. 기운이 느껴져요.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하늘소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자,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 누구신가요? 네. 상민 법사님 아니고요. 네. 수인당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수인당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대물림되는 낙태의 업보와 아이들의 저주. 수인당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준비한 소름 끼치게 믿기 힘든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부부에게 있어 커다란 인연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원한은 처절한 벌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며느리로 인해 드러난 두 여자의 추악한 진실에 관한 괴담입니다. 착한 남자 덕수 씨를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유미 씨. 부부의 연을 맺은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임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미 씨는 아기들의 원혼 때문에 밤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여보 괜찮아? 아, 또 악몽 꾼 거야? 이번에도 느낌이 좋지 않아, 여보. 아유,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겠다. 유미 씨는 임신이 잘 되지도 않았지만 어렵게 된다 한들 뱃속의 아기는 탯줄을 목에 감고 죽곤 하였는데요. 아유, 저렇게? 아유. 세상에.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가 미안해. 유미 씨와 덕수 씨는 서로가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고 부부 금슬 또한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끝내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아, 이제 뭐 반 포기하신 거네요. 네, 포기하셨어. 그런데 이 부부에겐 아이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의 집안 대 끊기게 해놓고선 애미 넌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어야 할 유미 씨의 시어머니가 문제의 당사자였습니다. 애미 너 혹시 결혼 전에 저지른 못된 업보가 있는 건 아니니? 그렇지 않고 소영은 시어머니는 아이가 없는 책임이 오로지 며느리에게 있다고만 생각했죠. 보아하니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애비한테 용한 무당은 좀 알아보라고 했다. 어머님 제발요. 지금껏 어머니께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했잖아요. 신당 가는 것만은 제발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유미 씨는 저 같은 무당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유미 씨의 남편 덕수 씨는 물어물어 저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미 씨는 제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며 불안해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잠깐 나가 계세요. 유미 씨는 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참았던 눈물을 쏟았고 제게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아가들이 제가 죽일 년이에요. 결혼 전에 뱃속 아가들한테 몹쓸 짓을 하셨네요. 사실은 낙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유미 씨는 결혼 전에 여러 명의 남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때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미 씨의 업보를 없애주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신벌전은 비단 유미 씨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제 시어머니를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 뭔가 시어머니도 뭔가 있군요. 야, 참. 저는 아이를 얻고 싶은 유미 씨 부부를 위해 삼신벌전의 원죄를 확실하게 없애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나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업보 있을 며느리한테 굿이나 할 것이지. 어머니, 정말로 대를 잇고 싶으시면 어머니 원죄부터 털어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반전이 있네. 시어머니에게도 뭐가 문제가. 뭐가 있어? 응. 아들 얻으려고 뱃속 아가들이 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셨잖아요. 아, 시어머니도 참나. 옛날에 다들 그랬지 뭐. 나만 그랬나? 그게 뭐 대수라고. 어머니, 손주 보기 싫으세요? 손주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비로소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며느님 삼신벌전도 있지만 시어머니 삼신벌전도 며느리에게 내린 거라고요. 그렇게 타고 내려왔나 봐요. 와, 그럴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일부러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있었던 그 죄악을 이제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죽어간 아기들의 영혼을 최선을 다해 위로했고 그 후 유미 씨와 덕수 씨에게 삼신 할머니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까요. 사실 유미 씨의 뱃속에선 현재 건강한 셋째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늘이 내린 인연을 거스를 때 그 벌은 대문인 의로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반전이었습니다. 네. 이 삼신벌전이 무서운 거네요. 네. 그 삼신벌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줘야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삼신은 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높으신 분인데 이 삼신할머니께서 관장하시는 일종의 업무가 소중한 생명을 점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게 되면 벌전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영상에서처럼 유미 씨가 굿을 통해서 자신의 벌전을 없앴다고 한들 며느리였기에 대를 이어서 집안 시어머니의 벌전을 내리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삼신벌전은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나쁜 이성을 만나서 폭행을 당한다든지 혹은 본인이 아닌 자식들에게까지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벌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삼신벌전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삼신할머니께서 점지해 주시는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부부 금슬이 너무 좋으면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조상들이 부부의 합이 너무 완전하여 닫혀 있으면은 제3자가 다시 말해 아이가 들어설 여백이 없어진다고 너무 좀 이 틈이. 네. 이 틈이 없구나.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틈이나 균열이 있어야지만 하늘이 내려주는 자식의 복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여긴 거죠. 네네. 예, 속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 무속 세계에서는 부부에게 임신수가 보이지 않아서 혹은 때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메인 MC. 네네. 신혼이시잖아요. 어떻게 신혼 때만큼 이렇게 금슬이 좋을 때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신혼이지만 네. 신혼도 다 뭐 불만이 없진 않겠죠.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하자. 네. 야, 틈보 얘기하려고, 틈보 얘기. 네, 곧 있으면 이제 1년 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작은 일이라도 다투는 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의 틈은 네.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은 부부가 참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많죠. 근데 혹시 이제 아기가 뭔가 잘 생기는 터나 아니면 이쪽에 기운이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 생기는 그런 부부 뭐 있잖아요. 뭐 5이나 숨풍숨풍 낳은 뭐 개그우먼 정주리 씨 집 옆방에서 네네네. 뭐 잔다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약간 기운을 받아서 임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생기가 가득한 터나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이런 기운을 삼신의 기운이 강하게 머무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를 많이 낳고 잘 키우는 집에서는 강한 삼신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 개그우먼 정주리 씨나 김지선 씨처럼 다산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근처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주리 씨 어린 자녀가 밖에서 달팽이 2마리를 잡아왔대요. 오, 달팽이. 그 집에서 키우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로 그 달팽이가 알을 잔뜩 낳았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아, 정말이래요. 이야, 대박이다.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작년에 네네. 연말에 제가 이제 강호동 씨한테 한번 저를 꽉 안아서 한번 들어달라고. 기운 왜냐면 기운 받으려고. 강호동 씨도 이제 그 천하장사 기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천하장사가 그 맸던 삿바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그 옛날 시절엔 그렇게 줄을 섰대요. 천하장사가 됐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기운을 강호동 씨한테 한번 받아가지고 안고 저를 흔들어줬기 때문에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집도 애가 둘이잖아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제가 형이 기운 드리고 아니, 근데 전형이면 연애 대상의 기운을 받고. 아니, 쭉쭉 받아. 서로 연애 대상의 기운은 드릴 테니까 혹시나라도 이제 아기가 조충현 씨처럼 목소리가 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연애 대상 기운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수인당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자,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시죠? 자,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신보배 선생님이십니다. 신보배 선생님 상자의 봉인 해제해 주세요. 함부로 신을 모시고 내친 대가. 신보배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오싹한 이야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잘못된 신명으로 신을 모시다가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오래전 기숙 씨라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당에 들어온 순간 제 눈에 아들이 낫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당신 신 모셨지? 네가 모신 잡신잡기가 아들한테 실렸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신의 벌전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어머니를요? 그 집에 둘러보러 갔습니다. 아들 영식 씨를 봤는데 안 씻어서 냄새가 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맑은 정신으로 손님 대접을 했어요. 다음 날 제를 지내주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총각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오셨는겨. 춥지? 이불 밑으로 들어있어. 하루 만에 할머니가 돼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이 내인년 왜 이리 뜨겁노? 다시 가져와라. 헛다. 저 할머니 귀신이 붙어있나 봐요. 엄마 기숙 씨는 아들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을 가만히 둘러봤는데 모퉁이에 촛대랑 방울이 보이더라고요. 보살님, 이거 신당 없앨 적에 당산 밑에 묻었던 방울하고 촛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거 손대면 아들이 또 낯들고 난리가 납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이랬습니다. 몇 년 전 영식이 엄마는 하루가 멀다고 몸이 자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신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당을 차리고 신을 모셨는데 병은 낫지 않고 몸은 점점 아팠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후 신당을 정리하면서 방울과 촛대를 선앙당산 밑에 묻어버렸는데 그걸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들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영식아, 엄마 왔다. 나와봐라. 그래서 방으로 가봤더니 아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영식아, 괜찮니? 더러운 년. 저리 비키라. 엄마를 힘껏 밀어낸 아들 영식 씨. 기숙 씨는 아들의 행동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엄마,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다시 돌아왔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그날 이후 아들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식아, 밥 먹어라.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희숙 씨. 거기 누구 영식이니? 이 영식아, 거기서 그거 들고 뭐 하는 거야? 더러운 년. 죽어. 와, 이제 아들이 저렇게 하니까 미치겠네 진짜. 와. 그날 이후 기숙 씨는 낫이랑 호미 같은 위험한 물건들은 죄다 숨겨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름 돋아. 그렇게 함부로 모셨다가 버린 잡신이 아들에게 실려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함부로 신을 모신 대가를 호되게 당한 기숙 씨. 잘못했다가 아들이 엄마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함부로 신을 모셔도 안 되고 신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신이네요. 이야기 속 아들처럼 이게 잡신에 씌이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잡신이 실리면은 네. 첫째 눈동자가 다 풀리고 아,
또 어떨 적에 보면은 눈에 살기가 확 끼고 아까 살기가 낄 적에 낯을 예. 예. 그러고 잡신이 붙으면 안 씻는 거 1등. 안 씻어요? 이빨 안 닦는 거 1등. 맞아요. 더러워지구나. 방 안에 추접한 거 1등. 맞아요. 여러 행동을 합니다. 여러 행동을 하고 몸이 착 깔아지고 어깨 죽지가 뻐근하고 목줄기가 땡기고 머리가 멍멍해요. 멍멍하게 테프가 끊기다가 살아났다가 테프가 끊기다가 테프가 끊길 적에는 지정신이 아니고 테프가 바로 돌아갈 적에는 내 정신이고 정신이 제대로 올 때는. 이렇게 잡신이 붙으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모습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영상 속의 어머니 그 기숙 씨처럼 신을 잘못 모셨다가 떠나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신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뭐 신이 뭐 다시 오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신이란 것은 오락한다고 오고 가락한다고 가는 게 신이 아닙니다. 잡신이 왔거나 원신이 왔거나 신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네. 신의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정말로 신을 받아주는 선생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가 너무 한 가정을 깨지 말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신의 밥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신을 잘 받으면 복을 받지만 신을 잘못 받아주면 도로 우리가 업장을 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듣고 보니까 무서운데 그럼 선생님 이게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애동제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생님께서 조언이나 뭐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애동 제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만 받으면은 말문이 터지는 줄 알고 점을 잘 보는 줄 알고 신만 받으면 떼부자가 되는 줄 알고 돈을 깎구리가 끄는 줄 알고 그런 욕심에 신을 받으면은 신도 옳은 신도 오지도 않지만은 애동 제자들은 기도가 1위 기도는 무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의 선생님이 아무리 신을 받아줘도 내 신이 약해도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신이 강해지고 똑바른 신이 오고. 아,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신을 받아도 기도를 안 하면은 잡신이 옵니다. 그래서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기도를 잘해야 되고 범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예쁘게 잘 살아서 예쁜 가정을 꾸미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한 무속인이라면 뭐 무력보다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을 치유해줄 기도를 올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보배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괴담 노트입니다. 해신남 선생님의 괴담 노트 열어주세요. 해신남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귀신 들린 운동화의 비밀. 해신남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매일 쓰는 물건에 영혼의 향기가 입혀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한이 서린 신발을 집안에 들여온 한 남자의 섬뜩한 사연입니다. 평소 짠돌이로 유명한 승민 씨. 아내 연희 씨와 행복한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데요. 승민 씨는 몸이 약한 아내 연희 씨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운동이 좋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선물을 사오는데요. 여보, 이 운동화 어때? 당신 주려고 사왔어. 한번 신어봐. 고마워. 근데 이제 구제 운동화 그만 사자. 하지만 구제 물품을 자주 사는 남편이 사온 선물이 별로 반갑지 않은 연희 씨. 아이, 하지 마. 이 간지러워. 하지 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당신이 나 만진 거 아니야? 꿈 꿨어. 나 아니야. 야. 바쁘고 컨디션이 나빠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한 승민 씨.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몸을 더듬던 감촉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는데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승민 씨와의 하룻밤이 즐거웠던 의문의 방문객은 아내 연희 씨를 내쫓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아무래도 기분 나쁘단 말이야. 너만 빠지면 돼. 나가. 당신 괜찮아? 운동화 빨려고 했는데 넘어졌어. 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자기야, 이 여자 누구야? 이제부터 당신 남편 내 거야. 당장 나가. 신혼부부의 집에 나타난 의문의 방문객은 연희 씨의 꿈에 등장해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꿈속에서. 빨리 일어나! 그 여자 누구야? 아이씨, 자다 말고 무슨 소리야? 꿈속에서 본 남편과 다정해 보이는 여자가 잊혀지지 않아 괴로운 연희 씨. 자기야, 왜 혼술을 해? 무슨 일 있어? 닥쳐! 네가 뭘 알아? 그 여자 누구냐고! 그때였습니다. 연희 씨가 갑자기 화를 내고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짓이야? 아, 왜 그래? 나 목말라. 물 줘. 물! 연희 씨에게 빙의해서 승민 씨를 힘들게 하는 의문의 방문객. 밑도 끝도 없는 외도의심에 괴로워하던 승민 씨는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는 승민 씨가 사온 구제 운동화에 실려온 하늘 품고 죽은 여자 홀령의 정체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요? 연희 씨의 몸을 빌리는 여자 홀령은 1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유 씨였습니다. 지유 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랬는데요. 나쁜 놈. 커플 운동하라며. 나한테 왜 그랬어?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커플 운동화를 제대로 신어보지도 못하고 배신을 당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어. 아이고. 이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우 씨의 가족들이 유품 정리를 했는데요. 주인인 지우 씨의 한이 서린 운동화가 구제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걸 승민 씨가 연희 씨에게 선물했던 건데요. 그렇게 운동화에 실려 신혼부부의 집에 터를 잡은 지우 씨의 홀령은 생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정반대인 승민 씨의 다정함에 반하고 맙니다. 이 남자 내가 가질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얼마 후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낯선 손길을 거부하는 승민 씨. 당신은 내 거야. 나랑 같이 가. 지우 씨의 홀령이 연희 씨에게 빙의되어 승민 씨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연희야, 정신 차려. 나한테 이러지 마. 연희야, 나야, 나. 외도 의심을 받은 것도 모자라 죽을 뻔한 승민 씨. 참다 못한 승민 씨는 홀령이 실린 운동화를 없애기로 합니다. 빨리. 태워. 승민 씨와 연희 씨는 한 맺힌 물건을 함부로 집에 들인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이 괴담은 흔히 깃든 물건을 함부로 들이면 안 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중고거래 마켓을 자주 애용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거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읒시 훈령을 보낼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에는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네. 실제 사연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짠돌이라서 구슬하자고 하면 비싸다고 안 하고 그리고 또한 혼자서 왔어요. 네. 신랑 모르게.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이렇게 굿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라도 아내가 남편의 속옷하고 손톱발톱하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제가 이제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갖고 구제 운동화에 실린 그 여자 귀신을 떠내는 굿을 제가 했어요. 네. 구제 운동화에 실린 여자 귀신을 떠내는데 네. 구슬할 때 여자 귀신이 저한테 실렸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 너네 신랑 너무 사랑하니까 안 간다. 그래갖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주냐 그랬더니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진짜요? 그래갖고 나중에 니네 신랑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구슬해줘서 고마우니까 아내분한테 약속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잘 됐네. 네. 야, 근데 그 특히 중고로 사온 물건이 귀신이나 뭐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들어온다는 걸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나타나는 징후 이런 게 있습니까? 왜냐면 있죠. 저희들 중고거래 네. 좀 이따가도 저 내일 아침 할 거거든요. 아니 그 선생님 제가 지금 약간 좀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그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것도 중고로 사는 옷이거든요. 중고로 샀어도 예. 이제 그 옷이 어떤 거에 따라서 틀려요. 괜찮고 네. 이 귀신이 붙은 신발이나 옷을 집에 가져오면 네. 다음부터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누가 쓰던 물건을 새로 들인 건 없나 잘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야 되는 항상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망자가 쓰던 물건을 가져올 경우에는 생전에 그 망자가 했던 것처럼 헛소리를 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그러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나 구제 제품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쓰던 물건인지 모르고 한이 서린 물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네. 맞아. 한마디로 물건을 준 사람의 집안에 있는 우환을 갖고 온다든지 받아오고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또한 우리가 옛날에는 없이 살 때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이나 옷이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를 다 돌려가면서 입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가족 거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도 변했고 그리고 또 사람이 지금 많이 지금 옷들이 제일 흔한 게 옷이야. 네네. 그래서 많이 옷을 태워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태워주고 나머지는 옷통에 그런 데다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이렇게 구제로 나와갖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저 혹시 오늘 꿈을 잘못 꾸면 이 옷을 태워야 할까요? 근데 제가 봐서는 네. 아까 딱 입었는데 이뻐요. 핏이 괜찮나요? 네, 네. 귀신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선생님, 일반인들이 이렇게 귀신이 붙은 구제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일단은 그 귀신이 붙은 물건을 그냥 내다 버리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렇죠. 그 귀신이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을 해서 귀신을 소멸시키는 게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네. 그게 뭐냐? 일반인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일단 귀신 붙은 물건은 그냥 버리지 말고 태워야 돼요. 그 자리에 막걸리를 한 잔 부어주면서 막걸리 한 잔 부어줘요. 태우고 나서 그러고서 발로다 꼭 누르면 괜찮아요. 아니 그럼 선생님 저기 뭐 어쨌든 중고거래로 우리가 거래하는 네,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가지가지. 그렇죠. 네. 고가일 물건도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고가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해서 이미 제가 만약에 샀으면 반품이 안 되잖아요. 저는 꿈을 꾸고 있고 만약에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뭐 고가이기 때문에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은 맞아요. 뭐 시계 이런 그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지를 말고 그거를 다시 되파는 게 나아요. 고가의 물건은. 알아요? 내가 안 갖고 있잖아.
그죠? 예. 이런 신발이나 운동화나 사소한 거는 소모품들은 내가 태워서 날려버릴 수가 있지만 이 비싼 명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명품 시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한쪽에 잘 놔놨다가 누구 말따라 안 그러면 바깥에서 소금을 3번 뿌린다든지 뭐라도 하는 향을 돌린다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찼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집사람 보니까 아기용품이나 막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친한 애기 엄마들끼리 이제 돌려서 네, 받아 네, 입기도 네.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근데 특히 아픈 애기들 거는 절대 입히면 안 그렇죠. 돼요. 그건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거는 안 돼요. 과거에 이제 뭐 분명히 제가 받은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꼼꼼히 그러니까요. 좀 살펴보고 뭐 막걸리라도 한 통 사가지고 들어가야겠죠. 네. 네. 자,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꽁꽁 봉인됐던 괴담을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짜릿하고 더 믿기 힘든 이야기로 많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괴담 노트 봉인 완료!